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10월이 됐습니다. 형형색색으로 물드는 단풍 구경에 행사들도 즐비한데요. 하지만 고질적인 민원 문제가 있죠. 바로 악취와 잔해물로 골치를 썩이는 바로 은행나무 열매입니다. 순천시에서는요, 이 은행나무 열매를 조기에 채취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때 집 앞에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는 우리가 직접 줍는다면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그리고 또 오늘이 개천절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역사적 의미를 한 번 더 새겨보는 그런 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시대 첫 소식은요, 충주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먹으면 금이라고 불린다는 이 사과. 특히 올해는요, 지난해보다 작황이 좋아서 품질은 더욱더 좋아졌고 가격은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비타민 보충할 겸 챙겨 먹어야지 매번 이런 생각은 하는데 사실 챙겨 먹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맛은 더해지는 사과 요리 만나보시죠.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 사과. 단지 후식으로만 생각했다면 사과에게 사과하세요. 상큼 달콤한 맛은 그대로, 식감과 영양은 듬뿍 살린 사과 요리. 맛볼 준비 되셨나요? 전주하면 비빔밥, 천안하면 호두과자. 자, 이렇게 지역마다 대표하는 먹거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충주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바로바로 사과입니다. 자, 이 충주 사과로 새로운 먹거리에 도전장을 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맛일지 저와 함께 맛보러 가시죠.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온천으로 유명한 수안보입니다. 사과빵? 어머, 애플파이도 아니고 사과빵? 제대로 찾아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면 사과빵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디 있어요? 아, 사과빵 찾으러 오셨어요? 네. 사과빵 여기 있습니다. 이름하야 충주 사과빵. 앙증맞은 빵 안에 충주 사과가 쏙. 요즘 충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별미라는데요. 일단 맛부터 한번 볼까요? 우와, 저는 그냥 안에 잼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이 안에 아삭한 사과가 들어있어요. 폭신한 계란빵 안에 사과. 너무 맛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여기에 사과까지 아삭아삭 씹히니 사과 살아있네. 충주 사과빵은 사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시식 행사와 설문조사를 수차례 거친 끝에 탄생되었는데요. 어떻게 사과를 가지고 사과빵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충주 사과빵은 충주의 대표 작물인 사과를 형상화를 해서 올 3월에 충주시 농업기센터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협약함으로 현재는 시판 중에 있습니다. 충주 사과빵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먼저 반죽 기본 재료 밀가루 들어가고요. 잠깐, 하얀 가루를 또? 이거 혹시 쌀가루? 글루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밀가루의 함량을 줄여서 드시는 분들도 좀 소화가 잘 되게 한다든지 좋은 점을 좀 부각을 시키려고 저희가 쌀을 많이 사용하게 됐고요. 쌀을 사용을 하니까 좀 담백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드시는 분들도 좋다고 많이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충주 사과. 손질한 사과는 완전히 갈지 않고 식감을 살리기 위해 작게 썰어냅니다. 끓는 물에 데쳤다 설탕물로 농도를 맞추고 계피가루와 구연산을 첨가해 사과 필링을 만들고요. 5대5 국산 쌀과 밀의 환상 비율 반죽에 사과 필링을 넣고 구워내면 충주의 새로운 별미 사과빵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지난 8월부터 사과빵을 판매한 이후 2달이 넘은 지금, 충주의 또 다른 얼굴인 만큼 과연 손님들의 입맛을 확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담백하면서 그냥 이렇게 뭐 밥 대용은 아니지만 한 끼 그냥 간단한 식사 괜찮은 것 같아요. 사과로 빵을 만든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되게 참신한 것 같고 안에 쌀이 들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되게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사과의 맛있는 변신 그 두 번째, 과연 어디서 맛볼까요? 오호, 이번엔 떡집이군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 떡 빚기는 내 인생. 경력 20년 차 조희영 명장을 소개합니다. 요즘에는요, 막 네. 빵도
빵도 많고 케이크도 많고 해서 아이들은 떡을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희 집 떡은 아닙니다. 사과를 떡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그 새콤달콤한 맛을 떡에서 느낄 수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사과로 떡을 만든다고요? 먼저 요리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소금, 설탕으로 간한 맵쌀가루에 직접 사과를 졸여 만든 잼을 소복하게 올립니다. 또다시 맵쌀가루를 얹고 자색 고구마로 예쁘게 색을 입힌 쌀가루를 뿌린 다음 적당한 크기에 맞춰 한 번 잘라주고요. 마지막으로 찜기에 앉혀 10분간 쪄내면 몽실몽실 뽀얀 백설기 안에 사과의 달콤함이 가득! 충주 사과로 만든 잼설기 완성! 어머! 야, 입에 넣자마자 사과 향이야. 야, 이거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떡인데 이거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 집에 오셔야만 드실 수 있습니다. 많이 먹고 가야겠다. 에휴, 그렇다고 사과잼만 골라 먹기 있기 없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들어는 보셨나? 사과 찰떡 파이. 견과류의 바삭함과 말린 사과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뤄 이름처럼 찰떡궁합을 자랑한다네요. 쫀득. 어머. 하나하나 씹히는데 그게 다 달라요. 뭐뭐 들어간 거예요? 이 속에는 이제 아몬드, 그리고 뭐 해시, 호시, 그리고 호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콩, 팥, 영양소는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과일까지. 거 다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을 어머나 겁니다. 세상에. 가득. 충주 사과는 물론 견과류에 잡곡까지 아낌없이 들어갔으니 성장기 아이들 간식이나 간단한 한 끼로도 딱이네요. 오직 충주에서 맛보는 사과 요리,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치킨집인가요? 아니, 사과로 요리를 하신다고 듣고 왔거든요. 네. 그러면 치킨에 사과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수제 돈가스에 사과를 넣습니다. 수제 돈가스에 사과가요? 그렇습니다. 닭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그것도 돈가스에 풍미를 더하는 소스에 사과가 들어가는데요. 8년 전부터 남들처럼 평범하게 치킨집을 운영해온 사장님. 그러던 중 한식 프랜차이즈 연구를 위해 서울에서 6달을 보냈답니다. 제가 이 고장 사람인데 사과가 유명하긴 한데 사과로 만들어지는 특별한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사과 돈가스를 생각하게 됐어요. 사과 돈가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니 근데 기껏 잘 손질해 놓은 채소를 왜 태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라. 야채를 그냥 쓰면 약간 비린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태웁니다. 그럼 좀 더 고소한 맛이 나고. 아하, 그렇게 기쁜 뜻이. 채소는 버터를 넣고 다시 볶고요. 사과 또한 그냥 넣지 않습니다.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이 많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손으로 일일이 얇게 썰어가는 것이 포인트. 볶아낸 채소에 정성껏 간 사과와 토마토, 파인애플 소스, 그리고 사골 육수와 향신료를 넣고 30-40분간 끓여주면 식욕을 확 끌어당기는 붉은 빛깔, 은은하게 퍼지는 달큰한 향기의 사과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신선한 국내산 등심을 손수 다진 다음 기름에 바싹 튀겨주고 그 위에 사과 소스를 얹으면 수제 사과 돈가스 완성! 맛이 어떠세요? 와, 진짜 새콤달콤하네요. 근데 약간 매콤한 맛도 있어가지고 청양고추하고 청양가루를 넣어서 좀 더 매콤하게. 그래서 계속 먹어도 느끼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설탕을 넣지 않으신다고 하셨지 않아요? 네, 안 그럼 넣었어요. 어쩜 이렇게 달달하죠? 그게 사과하고 토마토에서 나오는 달큰한 맛이죠. 좋은 재료와 정성은 맛을 대신하지 않는 법. 제가 만든 게 맛있어요. 그죠? 아, 역시. 먹을수록 가을의 향기가 가득.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상큼한 사과 매력의 퐁당. 사과 요리 맛보러 충주로 오세요.
사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충주에서는 사과도 맛있는 작품이 됩니다. 때로는 간식으로, 때로는 한 끼 식사로 오직 충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영양 만점 사과 요리. 충주 사과의 맛있는 변신은 계속됩니다. 네, 맛있기로 유명한 충주 사과라 그런지 더욱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아니, 이 사과가 돈가스에 사골육수, 빵에 떡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팔방미인 사과의 변신 잘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원주에서 준비했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이런 마음에요. 책 한 권 읽어보려고 해도 어떤 책부터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되고요. 또 한 권 골랐다고 해도요. 지루해서 절반도 채 못 읽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원주에는요.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특별한 그림책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는 요즘입니다.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이죠. 그런데 원주에 누구나 언제나 즐길 수 있는 그림책 문화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책 읽기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그런데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어제 책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데요. 아니, 여기 책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무리 봐도 책 읽을 만한 곳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예슬씨, 따라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그림책 여행센터 이담입니다. 네, 이담은 이야기를 담다입니다. 그림책의 이야기와 원주 시민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선 약 1000여 권의 다양한 그림책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림책은 어린이들만 보는 책이다? 아니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재밌게 볼 수 있는 이담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다고 하네요. 북큐레이션을 통해서 그림책을 보여드리는 공간인데요. 북큐레이션은 최근에 그림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 그림책을 처음 접하는 독자분들이 어떤 책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특정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를 가지고 책들을 선별해서 보여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북큐레이션 방식을 도입해 시민들에게 그림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흥미를 심어주겠다는 맞춤형 전략인데요. 이번에 선정된 주제는 바로 원주. 그림책으로 만나는 원주는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죠? 여기 보니까 참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곱하나를 주제로 한 책이 눈길이 가더라고요. 또 원주 하면 또 곱하나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원주를 한층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원주의 문화자원에서부터 다양한 이슈까지 그림책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그런데 여기엔 책 말고도 볼거리가 또 있대요. 바로 청년 작가들의 작품 전시.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다양한 미술 작품들은 어떻게 설치된 건가요? 11분의 원주 시민분들께서 보내주신 그림책과 관련된 사연들을 전국에 계신 청년 작가분들께서 듣고 각자만의 이제 그 스타일대로 이렇게 연출하신 작품을 전시하게 된 전시입니다. 상설 전시 공간에선 이 전시 작업이 한창인데요. 그림책에 얽힌 사연을 받아서 작가가 작품으로 창작하는 시민 참여형 전시. 시민들의 그림책 이야기가 청년 작가들의 독특하고 기발한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때 재밌는 작업을 하고 있는 조각가를 만났는데요. 뭔가를 작업 중이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어떤 작품인가요? 네. 시민들이 보내준 사연 중에 하나인데 집에서 자고 있는데 이제 뭐가 날아가는 걸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창고, 자기 그 집에 옆에 있던 창고의 지붕들이 이제 막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집에서 이제 얼마 전에 한 봄쯤에 바람이 되게 심하게 불었던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랑 둘이 있다가 이제 저희 집 창고 지붕이 날아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마침 기억이 났었고 이 상황이 제가 느꼈을 때 되게 웃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오르고를 넣어서 이 상황이 좀 더 코믹하게 연출되도록. 시민들이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여기 이렇게 꽂으시면 핸드폰으로 선풍기를 돌려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거죠. 와, 역시나 아이디어가 기발하죠. 또 다른 재밌는 작품을 만났는데요. 일상 속에서의 작은 일탈을 만화적인 상상으로 풀어낸 바다를 만드는 아이.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저희 아이가 돌 때 이제 책을 읽어주려고 하면 책을 읽어주는 걸 듣기보다는 뺏어서 물거나 뜯거나 찢어버리는 거를 더 좋아했던 기억이 나서 이제 나중에 아이한테 더 추억거리가 될 것 같아서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플라스틱이랑 이렇게 종이 재질로 작품을 만들었고요. 지금 아이가 책을 꼭 읽지 않아도 찢거나 이렇게 만드는 행위에서도 여러 가지 머릿속 이야기가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작품으로 또 나타내 보았습니다. 드디어 개관식이 있던 날, 우리도 안 가볼 수 없죠.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는데요. 어린이들에겐 상상의 세계로, 어른들에겐 동심의 세계로 안내할 그림책 여행센터 이담.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들과 일상적으로 그림책을 보면서 아이와 어른이 함께 멋진 이야기와 그림을 즐긴다는 거, 이게 날마다 가능한 것이 그림책입니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사연이 있는 그림책과 작품들.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재미까지 더해져서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와닿았는데요. 여기에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까지 마음에 쏙 들죠. 이곳은 도서관처럼 딱딱하지 않고 조용해 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감상하고 느낄 수 있는 좀 자유로운 공간이라서 아이들이 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에 이런 곳이 생겨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우리 아이들과 자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은 소중한 교감의 시간. 특히 그림책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 보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쑥쑥 커진대요. 요번에 엄마랑 처음 왔는데 읽은 책도 많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읽어주는 그림책. 아이들에겐 최고의 선물, 최고의 놀이가 되겠죠? 저는 평상시에도 이런 게 찾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또 새로운 공간이 하나 생겨서 너무 좋죠. 아이와 만들 추억도 더 생길 거고. 앞으로 이 공간에서는 그림책과 관련된 인력 양성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책 작가, 그림책 가이던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다양한 문화 강좌까지 준비가 되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0세부터 100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림책. 상상이 필요한 건 아이들만이 아닐 겁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한 권의 상상으로 즐거운 변화, 마음의 여유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여기서는 주제와 관련된 책을 분류해놔서 읽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순천에도 그림책 도서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책도 읽고 체험도 하는 이 그림책 도서관에서 올가을 마음의 양식 쌓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가을 태풍의 심술인지 늦더위였다 폭우였다 변덕이 심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지역은 구름 낀 흐린 날씨에 비 소식이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고 습도가 8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살짝 후덥지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 특별한 비 소식은 없지만 주말까지는 흐린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청년 실업 때문인지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곳 경주에서는요, 뜻이 맞는 20대 청년 5명이 함께 모여 이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으로 모인 건지,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일터는 작지만 꿈은 크고 손에는 물도 희망도 마르지 않고 5명이 모일 때 완전체인 이들은 저희는 팀 해내요! 대박. 개성이 있는 20대 청년 5명이 모인 창업 프로젝트 팀이고요. 서로 창업 아이템을 공유하는 그런 팀입니다. 20대 패기를 미천 삼고 사나이들의 의리를 엔진 삼아 창업 성공 신화를 꿈꾸는 청년 5인방. 독수리 오형제보다 끈끈한 이들의 무한 도전이 시작된다. 하나, 둘, 셋. 물 좋고 가격 착하고 철따라 따끈따끈한 신상들의 저언을 펴니 우리 주부님들 몹시 애정한다는 이른바 살림꾼들의 구역 전통시장. 이곳에 아무래도 영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가 떴다. 얼마예요, 어머니? 이거 10,000원. 오늘만 특별히 8,000원. 꼼꼼하게 고르는 폼이며 상인들을 대하는 넉살이며 어쩌다 한두 번 와본 건 아닌 것 같죠? 열심히 사는 정여이다. 우리 시장 처음에 유명해요. 한 달에 2번 쉬고 매일 오죠. 막내 아들 하나 생겼어. 지금 여기서 장 보시는 거예요? 네, 장 보고 있습니다. 자주 봐요, 시장에서. 오늘 저녁에 장사할 거 준비해야지. 양손은 묵직하게 발걸음은 재빠르게 청년 5인방의 리더인 우진 씨가 도착한 곳은 한 대학가. 나머지 멤버들은 여기서 대기 중이었네요. 일단은 숙주부터 씻고 그다음에 과일을 씻자. 그리고 과일 썰자. 리더가 일의 순서를 정하면 일사불란 분업 모드. 역시 1년 넘게 손발을 맞춰온 사이들답다. 각자 창업을 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여기는 지금 다 그냥 장소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다 같이 준비를 하는 곳이고요. 그럼 여기서 회의도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저희는 스테이크를! 저는 수제 초밥 장사를. 저는 칵테일 바를 맡고 있습니다. 종목은 달라도 이들은 한 팀. 자, 다들 했으면 자, 회의 한번 하자. 모이자.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라는 이들. 창업에 대한 막막함을,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 팀을 만들게 됐다고. 개성이 있는 20대 청년 5명이 모인 창업 프로젝트 팀이고요. 서로 창업 아이템을 공유하는 그런 팀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칵테일 바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하다가 처음에 직원을 구하게 되었고 직원으로 왔던 친구들이 굉장히 깨어있는 거예요. 사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창업 프로젝트 팀으로 바꿔보자라는 모토로 시작이 다시 진행이 됐고 지금은 이제 이런 프로젝트 팀이 되었죠. 창업이 그냥 솔직히 말하면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형들 보면 되게 힘들게 사시고 엄청 열심히 사시고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요. 공부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구나. 좀 더 사회에 조금 발을 한 발 내딛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옛날부터 꿈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마음이 맞으니까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건데 그냥 하고 싶어서 막연히 취업보다는 이게 하고 싶어서. 창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땐 걱정도 많았지만 이제는 든든한 동행을 만나 순항 중이라는 종현 씨의 칵테일 바. 그가 첫 손님을 맞는 동안 다른 청년들은 전투복인 앞치마를 챙겨 입고 오늘 장사를 위한 출격 준비를 서두른다. 돈 많이 벌어보자, 엄마.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청년들의 일터가 있는 중앙시장 야시장. 올 4월에 야시장에 문을 연 이후 경주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 사이에도 소문난 맛집도 명소가 됐다. 장사 시작과 동시에 손님들이 몰려든다는 청년들의 스테이크집.
이야, 정말 인기가 대단하네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상인회에서 전체적인 품평회를 했었거든요. 저희 메뉴가 통과가 됐고 저희가 이 점포를 받게 됐고 그리고 진행을 하게 됐죠. 스테이크집이 입소문을 탈수록 팀메디의 전력도 여기 집중되고 있다고. 저희가 요즘 상사가 좀 잘 되다 보니까 동선이 부족해서 지금 3명이 하게 됐죠. 혹시 하나만 소고기에 치즈 서로 One beef and you need cheese? Yes. Okay. 밀려드는 주문 받으랴 음식 만들랴 일손셋으로도 바쁘다 바빠. 자, 이쯤에서 시식평 안 들어볼 수 없죠? 완전 맛있어요. 놀랬어요, 먹기. 맛있어. 맛있어요. 이 가격에 이 정도 맛이면 최고입니다. 청년 셋이 시끌벅적 스테이크를 파는 동안 나홀로 초밥 장사 중인 청년도 있었으니 좀 심심해요. 저기 보면 부럽기도 하고 저기는 일할 때 좀 재밌잖아요. 근데 저 뭐 나름 혼자 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워낙 재밌게 일하는 편이어서 혼자 노래도 듣고. 이거 새우소금 하나랑 연어 소금 하나. 새우랑 연어 하시면 8,000원 결제잖아요. 주문 받고 계산하고 요리까지 일당백 멀티플레이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경범 씨. 과연 요 초밥 맛은? 완전 맛있어요. 까만 밤을 열정으로 밝히는 청춘들. 그들에겐 또 다른 응원군이 있다. 바로 지켜봐주는 이웃 상인들. 진짜 아들 같고 참 이 시장에 와서 우리 시장에 와서 열심히 산다 하는 노력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야시장의 청년들이 같이 일하니까 저희들도 에너지가 얻는 것 같고요. 아주 좋습니다. 매일 밤 작디 작은 가게에서 구슬땀으로 조금씩 꿈을 완성해가는 청년들. 그래서 그들의 밤은 그 누구의 낮보다 뜨겁고 아름답다. 조금 저도 좀 더 다양한 도전 같이 해보고 싶어요. 지금 팀이랑도 해보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도 좀 더 다양한 거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이것저것. 아직은 조금 작은 저희들만의 동아리 같은 느낌이 강해서요. 조금 더 창업의 꿈이 있는 친구들을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요식업이 아니라 다양한 예술적 파트도 그렇고요. 험난한 창업의 길을 함께 헤쳐나가는 청년 5인방. 그들이 만들어갈 유쾌한 창업 성공 신화를 기대해본다. 각자의 장사는 장사대로 하면서 좋은 아이템과 정보는 공유하는 창업 프로젝트 팀.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금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멋진 동료들과 함께 한다면 어떤 일이든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영암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두 다리로 멋진 풍경을 거닐면서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요. 때로는 새처럼 날아올라서 하늘에서 보이는 멋진 풍경을 한눈에 담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드론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영암에서 드론을 이용한 하늘 위의 풍경 준비했다고 합니다.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시간 함께 즐겨보시죠.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고장. 조화로운 두 얼굴을 가진 영암을 내려다봅니다. 영암 여행의 출발지는 역시나 월출산. 영험한 바위라는 뜻의 영암이라는 지명이 월출산으로부터 나왔으니 영암에서 월출산의 의미 알만한데요. 영험한 기운을 뿜어내고 한 해 평균 50만 명이 넘는 등산객을 불러 모으는 월출산만의 에너지.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이겁니다. 바위죠, 뭐 월출산 하면 바위. 그걸 기가 세다는 거. 기 전기를 받기 위해서 온 거죠. 다른 이제 이런 산은 좀 여성미 느끼면서 포근한데 여기는 그나마 이제 우람하고 힘들기는 해도 좋죠. 산책하듯 산을 돌아볼 수 있는 기천밀길도 마련돼 있지만 남도의 금강산이라 불릴 정도로 빼어난 절경의 월출산을 더욱 가까이서 마주하려면 아무래도 등산만 한 것이 없습니다. 제1코스 천왕사 코스가 있고요. 이 코스 도갑사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이쪽은 산성대 탐방로라고 그래서 4코스 작년 10월 29일 날 탐방로가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다 좋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도갑석 쪽으로 가시게 되면 단풍이 반갑게 맞아주고 있는 풍광이 아주 멋있습니다. 총 4개의 코스 중 2코스를 제외한 나머지 3코스를 선택한다면 월출산의 백미, 구름다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옛 문인들은 이 길을 신선이 되어 인간의 땅을 내려다보는 곳이라 극찬했습니다. 사시사철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 월출산을 사랑하는 이유는 겨울철에 보는 설경이 아주 경관입니다. 임금의 명을 기다리는 대장군처럼 홀로 내리는 눈을 다 막고 서 있는 겨울의 월출산. 반면 여름에는 장난기 많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바뀌는데요. 월출산의 또 다른 모습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절마다 얼굴은 바뀌어도 수천 년이 넘도록 변치 않는 월출산의 기운. 신령스러운 기운은 산 아래까지 흘러들어 걸출한 인물을 수없이 배출했는데요. 일본인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던 백제시대의 학자 왕인 박사가 대표적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왕인 박사는 영암의 학문적 스승이자 자부심으로 남아있죠. 왕인 박사 을을 기리기 위해서 왕인 박사 유적지를 만들었고요. 왕인 학당이 있어서 왕인에 대한 을을 좀 알려줬으면 하는 뜻에서 왕인 학당이 생긴 겁니다. 영월관은 왕인 박사하고 연관된 전시물을 전시하는 곳이에요. 천자문과 논어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태자의 스승이 되었던 왕인 박사. 그와 함께 영암을 선비와 학문의 고장으로 만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월출산 서쪽 자락 구림마을, 이곳에서 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구림이라는 마을의 이름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처녀가 낳아 숲에 버린 아이를 비둘기들이 보살펴 살려냈다는 이야기에서 뽑아낸 두 글자, 비둘기구 수풀림. 그리고 이야기 속의 그 아이가 바로 도선국사. 신라말 고려 건국을 예언하고 우리나라 풍수지리학의 시조가 된 도선국사가 이곳 구림마을 출신인데요. 이외에도 22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구림마을에는 골목마다 담벼락마다 옛 이야기가 넘실댑니다. 역사가 모여 하나의 작품이 된 마을. 액자 없는 그림 속을 가만히 거닐다 보면 진짜 작품들과도 마주칩니다. 영암 도기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도기박물관. 영암군 명예홍보대사인 동강 하정웅 선생의 기증품이 전시되어 있는 군립 하정웅 미술관. 마지막으로 도갑사까지 둘러봐야 구림마을 투어가 끝이 나는데요. 도선국사가 창건한 도갑사에는 해탈문, 마해열의 좌상, 석조열의 좌상 등 국보와 보물이 부처님과 함께 잘 모셔져 있습니다. 영암을 여행하면서 낙지 요리를 맛보지 않으면 서운하죠. 낙지 요리를 맛보인다면서 바다도 갯벌도 보이지 않는 곳엔 웬일이냐고요? 이번 국도변에 위치한 독천마을엔 영산강 하구뚝이 완공되기 전까지만 해도 갯벌이 있었습니다. 이젠 옛 사진에서나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지만 30여 개의 낙지요리 전문점이 남아 여전히 명성을 이어오고 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빨간 대하에 잡아가지고 여기 길거리에 다 놔두고 팔았어요. 그리고 음식점이 몇 군데에서 대하채 주면 세발낙지 그냥 먹고, 또 이제 예전에 마을 넘어가 우시장이 있었어요. 여기 바로 마을 넘어가. 처음에는 갈비찜 따로 팔고 낙지, 세발낙지 따로 팔고. 부모님들이 하다 보니까 낙지만 팔기는 조금 그러고, 그래서 이것을 합쳤죠. 합쳐가지고 갈락탕으로 해보자.
전라도 한우와 뻘락지를 맑고 시원하게 끓여낸 갈락탕도 진미지만 낙지 호롱구이, 연포탕, 낙지 초무침 등 다양한 낙지 요리가 여행객들의 입맛을 만족시킵니다. 뻘락지를 키워낸 갯벌만큼이나 비옥한 토양. 덕분에 찬란한 농경 문화를 꽃피웠던 영암에 1993년 문을 연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세계의 메인 전시관과 농업 테마공원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농경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해보고 이해할 수 있게 구성돼 있어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장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쌀 박물관과 농업 테마공원에서는 남도 요리 만들기,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연중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다시 구림마을에 온 듯한 착각을 부르는 이곳은 전남 최초의 한옥 호텔 영산제. 지난 2010년 영암이 F1 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숙박시설을 갖추기 위해 만든 3성급 호텔인데요. 겉은 선이 아름다운 한옥이지만 내부는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숙소의 편안함.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하룻밤 머물면서 한옥이 주는 포근함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계 5위의 선박 생산 능력을 보유한 조선 전문 기업이자 영암 성장 동력의 한 축을 차지하는 곳. 현대 3호 중공업을 지나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 영암호를 낀 마리나 구간과 한옥 육교를 랜드마크로 내세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번의 국제대회를 치렀는데요. 지금은 모터스포츠와 레저의 중심이자 자동차 튜닝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국내외 대회 그리고 동호인 임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주중에는 완성차 또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테스트 주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장이라는 독특한 주제로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매니아뿐만이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자동차 테마파크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이것을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화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통으로 뒤처지는 곳이 아닌 전통으로 나아가는 고장 영암. 영암의 옛날과 지금을 보러 왔다가 미래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돌아갑니다. 네, 영암의 아름다운 곳들 만나봤는데요. 저는 특히 그중에서도 꾸밈없는 이 구림마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구림마을에서는요, 뜨끈한 구들장에 있는 민박에서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도 한번 다녀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국시대 마지막 소식은요, 강릉에서 준비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도 불어오고 또 이 가을바람 타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인데요. 가을 여행지로 그마닝 장소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유와 힐링 그리고 다양한 매력이 가득한 주문진인데요. 함께 가보시죠.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비서객들로 붐비던 바다엔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함께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주문진.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났고요.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면서 여행하기에는 정말 좋은 때입니다. 가을엔 나도 한번 떠나볼까? 그렇다면 어디로 떠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여행하기 좋은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온 곳이 바로 여기 주문진입니다. 이 주문진은요, 알고 보면 구석구석 볼거리, 즐길거리 참 많거든요. 오늘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가을에 떠나는 주문진 여행, 어떤 즐거움이 숨어 있을지 만나볼까요? 선선한 바람이 여름을 밀어내고 가을을 펼쳤습니다.
주문진 등대에 오르면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죠. 이곳에 올라가면 주문진의 모습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 한번 가볼까요?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진짜 멋있네요. 우와! 여기 오니까 정말 영진항, 주문진항, 또 뒤로 돌면 소도랑까지 한눈에 다 보여요. 그리고 이 가까이에서 보는 바다도 예쁘지만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니까 전경이 기가 막힙니다. 드넓게 펼쳐진 가을바다와 어촌마을이 한눈에 오밀조밀 정겨운 풍경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얀색 벽돌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아기자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최초의 등대라고 합니다. 또 의미가 있죠. 주문진 등대는 1918년 3월 20일 강원도에서 첫 번째로 불을 밝힌 등대입니다. 일반적인 등대와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요. 벽돌식 구조로 우리나라 초기 등대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건축학적 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새하얗고 그림 같은 모습은 주문진을 찾아온 이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물하죠. 이 주문진 앞바다를 지켜주고 있는,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이 등대의 모습도 아름답지만요. 등대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너무 예뻐요. 파도 소리가 마음을 다독이고 한 조각 여유를 선사합니다. 가을을 만끽하는 주문진 여행.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여기는 아들바위 이렇게 적혀있죠. 주문진 소도랑에 있는 아들바위인데요. 이곳에 오면 아름다운 바다와 어우러진 멋진 바위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가볼까요? 등대에서 발길을 북쪽으로 돌리면 조용하고 한적한 소도랑이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소도랑이 가진 보물 아들바위 공원입니다. 보니까 모양이 굉장히 특이한 기암괴석이에요. 여기 보니까 옛날 오래된 전설이 이 바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어렵게 아들을 얻었다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경치가 진짜 좋네요. 와. 아들바위 공원은 다양한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느 조각가의 작품 전시회에 초대된 듯한 기분입니다. 여기에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다 생각하니 더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널찍한 바위들은 섬을 이루고 있어 바다를 더 가까이서 만나게 해줍니다. 가을빛이 스며들어 좀 더 깊고 차분해진 가을바다. 복잡한 일상은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사색하며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번엔 사람 냄새 물씬 풍겨오는 어시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어판장엔 새벽바다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 그리고 저마다 사연을 담고 있는 시장 아줌매들의 삶도 가득한 곳이죠. 아니 제가 봤던 홍게 중에 이렇게 묵직하고 살이 통통한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예. 걔가 계속 왔는데 찬바람이 불어서 오늘 처음 잡아온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어머니 그런데 물론 게가 좋아서 다 맛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게찜 드셔도 되고요. 양념간장 넣고 게탕 끓여도 좋고요. 이게는 생게장, 꽃게보다 생게장 끓인 게 더 맛있어요. 싱싱하고 맛 좋은 해산물과 바다의 활기, 그리고 따뜻한 인심까지 양손 가득 담아갈 수 있는 게 주문진 수산시장의 매력이죠. 해산물은 신선해야 되거든요. 신선도도 좋아요. 그렇죠? 네. 주문진 애가 최고예요. 주문진 애 드시러 오세요. 주문진 애가 많이 최고예요. 오세요. 많이 오세요. 여기는
주문진에는 오징어가 산지예요. 오, 예, 물이 쭉쭉 예, 뽑아내네요. 오징어도 좋고 요즘에 오징어 많이 나는데. 근데 옛날부터 원래 주문진 하면 이 오징어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최고지요, 오징어가. 근데 살이 막 야들야들. 예, 맛있고, 예, 담백하고 맛있고. 오징어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게 우리 동해안 오징어잖아요. 그렇죠. 예. 주문진 사람들에게 오징어는 각별한 의미입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잊게 하고 그들의 소박한 삶을 이어가게 해준 고마운 존재니까요. 그래서 오징어철이 되면 어민들의 얼굴도 밝아지는데요. 세월이 흘렀어도 오징어는 여전히 주문진 사람들의 자부심입니다. 일단 저는 시장에 오면 이렇게 정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싱싱한 생선들 보면 더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철이 오징어다 보니까 오징어가 눈에 많이 띄는데 어느 집이든 다 싱싱하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오징어들이 있습니다. 시장 구경 계속해 볼까요? 바다의 싱싱함을 그대로 옮겨온 어시장엔 각종 해산물들이 한자리 꿰차고 앉아 사람들의 발걸음을 불러세웁니다. 이번에 지은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커다란 문어. 싱싱한 문어 왔습니다. 빨판의 힘이 짙으세요. 네, 지금 제가 주문진 이 수산시장을 쭉 둘러봤는데요. 이곳은 제가 주문진에 오면 정말로 꼭 들리는 곳이거든요. 여기 오면 아주머니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사람 사는 냄새도 느낄 수 있죠. 또 정도 넘치죠. 이곳에 오면 일상생활에 찌들었던 마음이 정말 사르르 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곳인데요. 여러분도 이 필수 코스 놓치지 마세요. 시장 구경하다 보니 뱃속도 시장해진다고요? 그럼 회 한 접시 어때요? 싱싱한 오징어 회가 요즘 정말 맛있거든요. 초장 듬뿍 찍어서 크게 한 입, 야들야들한 식감이 최고죠. 얼큰한 매운탕도 좋죠. 바닷바람을 맞다 보면 조금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땐 뜨끈한 매운탕 국물로 몸도 마음도 사르르 녹여보세요. 가을에 떠나는 주문진 여행,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이렇게 싱싱하고 맛있는 먹거리가 있고 또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무엇보다 훈훈한 사람들의 인심이 느껴지는 주문진! 이 주문진으로 여러분도 많이 놀러오세요. 먹겠습니다. We're all going on a summer holiday. No more working for a week or two.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마음속에 여유를 선물하는 고즈넉한 항구의 풍경과 싱그러운 바다 내음, 그리고 따뜻한 인심까지 다양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문진인데요. 어때요? 주문진으로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네, 가을 여행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은 10월로 접어든 요즘 가을 바다를 보며 사색에 잠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11월 5일 흥국체육관에서 제1회 이순신 골든벨이 열립니다. 이순신 골든벨은 이순신 장군과 전라 좌수영 또 관련된 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는 퀴즈 대회인데요.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이 참가 대상입니다. 참가자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가능하고요. 100명 선착순 모집으로 이뤄집니다. 순천시 그림책 도서관에서 10월 그림책 학교가 열립니다. 그림책 학교 강의는 이달 8일과 20일 오후 1시 30분에 별관 2층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강의 날의 3일 전까지 참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강의 도서는 선생님 우리 그림책 읽어요와 그림책이 내게로 왔다 이 두 권이니까요. 미리 읽어보면 강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양시에서 이달 9일부터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